주목 카운슬러 1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목 카운슬러 이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좀 고민돼서 전화를 주셨습니까? 현대 글로비스요. 현대 글로비스. 예, 네네. 매수가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23만 9천 원이요. 23만 9천 원. 예, 비중은요? 50%인데요. 50%. 이게 비중이 적지가 않은데 한 번에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분할 매수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최종적으로는 50%. 네네. 그러면은 매수 시기가 언제쯤인지 여쭤보겠습니다. 8월 한 중순 조금 못 돼서인 것 같은데요. 8월 중순이면 한 달 좀 넘게 들고 계셨네요. 네네. 예. 너무 답답해요. 그렇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그 글로비스 사실 때 어떤 점을 좀 좋게 보셨습니까? 그게 유통 그런 물류 이런 계통이어서요. 네.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렇게 좀 안정적일 것 같더라고요. 안정적이어서. 네네.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좀 투자하시는 스타일이 좀 안정적인 쪽으로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안정적인 걸 보고 들어가신 거고요. 네네. 예. 그러시면 이 현대글로비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자꾸 한 번 24만 3,500원까지 갔다가 네.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러는데 네. 지금은 중소형주가 가는 것 같으니까 기다리긴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나 기다리면은 좀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면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기간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이요? 투자 기간은 충분히 그냥 급하신 건 아니신 거죠? 예, 기다릴 수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유 전략이 맞을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매수가 23만 9천 원에 비중 분할로 50% 최종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은 마감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오늘 반등했죠. 0.21% 오른 23만 4,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과 관련해서요. 우선 회사 내용 그리고 기본적인 실적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김석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매매를 하신 결과치고는 별 재미가 없죠? 예. 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장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대형주가 이게 안 움직이니까 중소형주로 좀 옮겨 탈까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네네. 네. 먼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사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왜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고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안 빠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이번에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도 예상 실적이 2분기까지도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3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매출이 한 2조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대기업들의 경우가 사실은 그저께인가요? 금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자동차 회사를 제외를 하고는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는 그나마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보는 경우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나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게 대형주 쪽에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최근 장세가 아시다시피 중소형주 장세고 대형주 장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손실을 보지 않았다, 크게 손실을 보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됐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실적이 좋아진 그 내용 쪽에서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회사의 매출의 70%가 해외 물류 쪽이에요. 해외 물류인데, 그러니까 해외 물류 쪽이 특히 마진이 높거든요. 마진이 높은데, 이쪽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데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물류 쪽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KD 부분이라고 이제 이쪽 사업 부분도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 가치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 현대 글로비스가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가격대보다 한참 올라가려면은 좀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실적은 좋은데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가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위축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만 독자적으로 뭐 물류 사업이 더욱더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글로비스는 대체적으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적정 주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서의 주가 흐름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요. 네. 그 기술적 분석을 좀 잠깐 한번 같이 해보면요. 제가 지금 지적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입하신 가격권대가 말입니다. 지금 얼마에 사셨다고 하셨냐면 지금 23만 9천원에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보세요. 지금 23만 9천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올라왔던 고점 가격이죠.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막 종목 진단이라든지 저희 이제 MTS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주가가 이 지점, 그 다음에 이 지점보다 지금 주가는 한 단계 레벨 업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폭발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주가 수준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원 밑에 있다거나 15만 원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회사를 잘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는 들고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고공권,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 고점 막 역사적인 고점 수준 아닙니까? 그죠? 이 가격권대가 거기에서 지금 주식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좀 비단 대형주를 들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기보다는요.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중소형주들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2구간이라든지 2구간 이런 데 있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이 좋은 회사가 주가도 같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뭐 여기서 뭐 급하게 팔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에요. 뭐 아니지만은 매입하신 가격 근처에 들어오면은 이 종목은 좀 과감하게 팔아버리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 타는 관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어떻게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은 좀 미국 가격까지는 올라올까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 그러니까 매입하신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뭐 2분기라든지 3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막 급하게 빠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추세는 살아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좀 주식을 사더라도 좀 싱싱한 청년, 그러니까 청년 주식을 사야지 좀 힘있게 나가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연배되신 분들한테 죄송하면 늙은이 주식을 사면은 이게 뭡니까 주가가 안 움직이고 비실비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시황이 안 좋아지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가 늙은이 회사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주가 수준이 이미 청년기를 지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 수준이 고점에 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어떤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입하신 가격권대 근처까지는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그 자리에서는 손실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빠져나와서 다른 좀 싱싱한 종목으로 옮겨 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슈분석 우리 이재호 전문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시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글로비스를 어떻게 단기 매매하시려고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좀 길게 중장기 보유 계획을 가지셨나요? 뭐 딱히 뭐 그건 아니고요. 그런 기준 없고 그냥 네네. 수익 나면 팔자. 네네. 예, 그런 뜻이고 비중 50%면은 뭐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뭐 지수 거래소 경기 관련 지수 관련주 중에서 글로비스는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지수가 빠졌고 주가가 반등이 나와도 경기 관련주들은 계속 빠지거나 줄줄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글로비스는 뭐 조정주는 구간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이 성장을 하게 되면 현대글로비스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쪽이고요. 특히나 좀 전에 기본적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해외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어쨌든 간에 해외 쪽에 대한 성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현대글로비스 성장 스토리,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기술적인 흐름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면 저는 글로비스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뭐 24만 원대 중후반 올라가면 매물 나오고 23만 원, 22만 원대 이 정도면은 다시 매수세 들어오는 그런 양상입니다만은 결국 직전 고점 24만 5천 원 이 자리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단기 중기를 왜 여쭤봤냐면 제가 목표가는 조금 이제 높게 잡아드렸어요. 글로비스에 대해서는 중장기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니까. 그런데 그 목표가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단기적인 접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24만 5천 원에서 뭐 25만 원 사이 이 정도면 한번 이익 챙겨주는 자리라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단기도 괜찮고 중기도 괜찮은데 50%라는 비중을 가지고 뭐 제가 조금 이따 목표가 제시해 드릴 텐데 그 목표가만 믿으시고 그냥 무조건 홀딩하는 것은 지금은 아직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24만 원대 중후반 오면은 비중을 좀 이익 챙겨줄 건 챙겨주고 가볍게 만든 다음에 보유하는 쪽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글로비스는 3분기 실적, 코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전에 기본적 분석에서 들으셨을 테고 그렇다면 그 모멘텀은 현대 글로비스가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래서 실적 발표 전까지는 뭐 24만 원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만약 실적이 호실적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 거기서 야 실적 좋게 발표가 됐으니까 이거 무조건 고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는 한번 비중 줄여주는 쪽 전략. 비중을 좀 줄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 아마 이번 달 뭐 하순께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한 차례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지금 뭐 등락가듭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고가가 24만 5천 원. 그러니까 24만 5천 원이면은 거의 뭐 사상 최고가, 신고가 수준입니다. 그나마나 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어쨌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점 또한 같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목표가 뭐 24만 5천에서 25만 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지금 뭐 신고가 부분의 측면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목표가를 설정한다라는 것은 뭐 지금 좀 어렵고요.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좀 이따 아마 27만 원 정도는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시청자님께서 이 보유를 해야 되나 더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거는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종목을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시청자님께서 들어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가 이게 굉장히 우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시간을 가져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가져갈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셨던 만큼 그 전략, 처음에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신 전략과 그리고 나중에 그 전문가님들의 전략이 좀 잘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두 분의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입니다. 김석철 전문가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22만 9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이슈 분석의 이재우 전문가입니다. 역시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봤을 때 27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